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체계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해킹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한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의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도 해킹을 안 당하겠죠. 그럼 그 이전 건 어떻게 되느냐? 다 해킹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전 거도 해킹을 안 당해야 이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 거를 해킹을 안 당하게 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지갑도 이제는 양자 내성 지갑으로 바꿔야 되고 그걸 보통 IT 하는 사람들은 이행이라고 합니다. 기존 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이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아마 공지가 뜰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셔야 되지 갑자기 어느 날 비트코인을 지갑에 난 보존하고 있어. 콜드월렛에 넣고 있어. 그래서 네. 10년 후에 나는 그때 꺼내서 쓸 거야. 이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에는 네. 이행을 할 거다. 그때 쫓아가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전통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예. 은행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더 취약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그럼 인터넷 뱅킹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은행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을 가져다가 뭐 장롱에 넣고 현금을 싸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화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폐를 은행에 가서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평생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을 놓치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게 이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모든 암호화폐가 거칠 거다. 그거는 끊임없이 언제인지는 예측하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게 그때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화폐를 통제하고 중앙 시스템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완전한 탈중앙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상을 해줄 대상은 누가 되는 걸까요? 그것도 좀 오해인데 네. 가장 탈중앙화된 거는 현금이에요. 현금 P2P로 거래하지 않나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현금 발행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고. 발행은 중앙화로 했지만 네. 현금 거래는 P2P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는 현금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화로 발행하고 이제 P2P로 거래하는 방식을 우리는 발행형 암호화폐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예 처음부터 중앙기관 없이 발행도 탈중앙으로 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채굴형 암호화폐라고 얘기해요. 근데 채굴형 암호화폐를 하게 되면은 그 커뮤니티가 생기고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협의를 하겠죠. 아니면은 망하는데. 그래서 중앙화된 그 화폐 발행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행하는 과정이 정리가 잘 되면서 결정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채굴형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정할 것 같아요. 왜? 자기들 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행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행은 할 거다. 이게 네. 채굴형이든 발행형이든. 네. 그거를 공지를 뭐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얼마나 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